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3년 5월 11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과목의 요 소방 관련 법령. 그래서 문제 51번 나가죠. 그래서 51번은 이제 소방 기본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기관이나 종합상황실, 요 박물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시도의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맞죠?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건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했는데, 요 소방체험관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해요? 각 시도에 뭐가 있어요? 조례가 있죠? 그래서 이건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에 여러분이 그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험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설립과 운영을 보면 소방박물관은 설립 운영은 누가 해요? 소방청장이 하는 거고, 소방 체험관은 각 시도에 소방본부에 하나씩 있죠. 이건 각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이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체험관은 시도에 있는 그 조례로 정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방기본법은 그 2차의 점검 실무행정에서 그다지 많이 나오는 법령은 아니에요. 다음 52번 나가죠. 자, 52번은 소방기본법이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틀렸죠? 이게 이 도로교통법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건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거죠. 2번에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기자들은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인은 비용을 갖다 지급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자는 소방대장이죠. 다음 53번. 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에 관한 설명인데, 마찬가지로 소방신호에 관한 사항인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소방신호는 여러분이 종류가 경계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화신호, 그 다음에 해제신호, 훈련신호에서 요 경발, 해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화재 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한다. 예방신호라는 건 소방신호에 없어요. 이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예방이 아니고 이게 경계신호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발화신호 방법은 타종은 난타. 사이렌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린다. 그 다음에 해제 및 훈련 신호도 소방 신호에 해당된다. 해제 신호, 훈련 신호 있죠. 다음 54번 가죠. 자, 54번은 소방기본법이에요. 소방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설명인데,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국가는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 위해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국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 수행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예,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재에 보면 여기 조금 오타가 나는데 요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요. 요게 바로 디귿번이에요. 소방청장이 하는 그 업무 내용이고요. 요 4번이 바로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청장이 하는 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 법령은 여러분이 암기보다는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답이 금방 눈에 띄어요. 다음에 55번 가죠. 자, 55번은 소방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방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자, 이 섬유기사. 이 섬유는 어때요? 소방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소방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자, 공조 냉동기계. 이건 소방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기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건축 전기도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기술과 관련된 자격을 보면은요, 당연히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다 되고요. 그래서 이 전기도 다 돼요. 그다음에 이 건축도 다 되죠. 근데 오염물도 다 소방 관련이죠. 화공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사 당연히 되고, 산업안전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이 있고요. 가스도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건축 당연히 들어가고, 공조냉동도 소방과 관련된 그 자격이에요. 그래서 55번은 1번 섬유기사가 바로고 소방기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56번 가죠. 자, 소방제 공사업법이네. 소방공사업법. 그래서 이 소방공사업 법령상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예, 성능 위주 설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사업자가 연소 방지 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할 경우에는 예,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요건 3년이죠.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기계 분야가 몇 년이에요? 요게 3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전기 분야는 일반적으로 2년인데 요 자탐이 요 3년이죠. 특별히.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틀린 거는 당연히 1, 2, 3이 맞으니까 4번이 그대로 틀린 답이 되죠.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할 때는 공사 감리자 지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요 호수릴 방식 있죠? 요 놈은 포함했는데 호수릴 방식은 항상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또 여러분이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있죠? 2년인 것은 대부분 이건 전기 분야예요. 근데 특별히 요 피난기구 뭐예요? 기계 분야인데 2년이라는 거. 그러면 요 3년이라는 건 다 대부분 요 기계 분야죠. 자동 소화장치, 목내 스프링, 간이 스프링, 물 분무 등 5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 놈이 전기 분야인데 3년이라는 거죠. 상수도 소화용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다음에 요 공사감리 지정 대상. 요것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 보셔야 돼요. 다음 57번 가죠. 자, 우리 그 소방 그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그 법제처에서 이걸 줄여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줄인 말이 뭐예요? 소방시설법이에요. 너무 말이 길으니까 법제처에서 이렇게 약칭, 이걸 우리가 약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법 하면 그게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소방시설법인데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 자, 1번. 500제곱미터인 요 안마원. 이 안마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서커스장. 500제곱이면 이건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이 서커스장이 근생이 되려면 얼마 미만? 네, 300제곱 미만이에요. 요 금융업소도 마찬가지로 요 놈은 500제곱미터 미만. 요게 금융업소에서 근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고시원은 마찬가지로 요거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 그래서 여러분 요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근생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요 근생에 해당이 되려면은 요 슈퍼마켓 있죠. 요 놈은 1000제곱미터 미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용실 요건 다 15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요 안마원 있죠. 이건 면적에 관계없이 다 근생. 그다음에 요 탁구장, 테니스장 이런 거 있죠. 요 5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요 공연장, 종교집회장 이거 300제곱미터 미만. 자, 금융업소는 50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58번 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 자, 내진 설계 기준 누가 정해요? 소방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1번이 바로 이건 틀린 거죠, 답이. 자, 2번에 화재 안전 기준 변경되었을 경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시설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포함이 된다. 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 소화 설비가 뭐가 있어요? 요거는 소비자피라고 하죠. 소가 소화 기구고요. 비는 비상 경보 설비, 자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피는 피난 설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소비자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3번은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에 화재 안전 기준 적용하지 않는 거. CO2 소화 설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공기호흡기 설치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소방시설의 요 내진 설계 대상 꼭 여러분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 분무등 소화 설비는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59번 가죠. 자, 59번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쪽 소방시설법이죠. 그래서 소방시설법에서 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 즉 방염 대상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근생시설 중에 요 체력 단련장, 그 다음에 숙박시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 및 촬영소 들어가죠.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수영장인데 요거는 제외예요. 수영장은 물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성이 아주 적죠. 여기는 방염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다 들어가고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 다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3층 업무시설 방염 대상 맞아요. 자, 한번 우리 그 해설 쪽에서 한번 보시죠. 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보면요. 요 근생시설 중에서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하고 촬영소, 자, 건축물에 이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이거 문종물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운동시설인데 수영장은 제외예요. 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다 해당이 되고요. 숙박이 가능한 요 수련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인데 아파트는 제외가 되죠. 그다음에 요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합숙소 있죠. 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보면 뭐 씨름분이 뭐 양공부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 보면 합숙소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립형 사립학교 있죠. 보시면은 학생들이 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이런 데가 바로 다 방염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공정에서 방염 처리 대상 물품을 보면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카펫이나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인데 종이벽지는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합판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안막이나 무대막,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에 의자인데 이건 단란주점, 그 다음에 유흥주점 영업이나 노래 연습장업. 자, 벽에 부착하나 설치하는 방염 대상. 자, 종이류, 두께가 2mm 이상인 거,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그 다음에 간이 칸막이, 그 다음에 흡음재, 그 다음에 방음재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방염 성능 기준도 이거 실기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버너를 그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요거 말이 짧으니까 20초 이내. 자,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말이 길죠. 요거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cm의 제곱 이내. 탄화 길이 20cm 이내.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 접촉 횟수죠. 3회 이상. 최대 연기 밀도 400 이하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차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요 방염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60번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이 지방은 하자 여부의 판단 기준, 즉 하자 여부에 대한 거는 지방에서 하죠.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래서 요 화재 안전 기준은 요건 중앙소방에서 해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자, 설계 방법, 뭐 공사 감리 방법, 이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하죠. 자,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이게 바로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하자 기준은 어디에서 해요? 하자 기준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하자를 판단하는 요 기준은 중앙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중앙은 화재안전기준, 그 다음에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감리 방법,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예요. 판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1번 넘어가죠. 자, 본부장 서장의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차고 주차장은 몇
몇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요거 200제곱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승강기 기계장치 이거 20대 이상이죠. 틀렸고 3번에 공연장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지하층이나 요 무창층 나오면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은요 150제곱미터 이상인데 단 지하에 있는 이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 했는데 노유자 시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노유자 시설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특히 여러분이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 있죠.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특히 요거 2차 시험에서도 나올 그 확률이 좀 높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학교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은 200제곱 이상이죠. 정신의료기관 요거 300제곱 이상,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요거 300제곱 이상이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거, 기계주차 20대 이상, 그 다음에 면적에 관계없이 항공기 경락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이 있을 경우에 150제곱 이상인데 공연장은 100제곱 이상. 그래서 여러분 요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2번 넘어가죠. 자, 62번은 소방시설법인데요. 자,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대부분 이 건축물들 보면은 학교 같은 데가 많죠. 병원 같은 데도 많고요. 요 2층 같은 데다 이렇게 통로를 연결해 놓은 이런 건축물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이 A동하고 이 B동을 같은 건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 통로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6m 이하일 경우 요거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요. 벽이 이 통로에 연결 통로에 벽이 있을 경우에는 10m 이하일 경우에 연결 통로의 요 길이가 10m 이하일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나의 소방 대상물과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경우는요, 내와 구조로 된 이 연결 통로가 벽이 없을 경우에는 6m 이하, 벽이 있을 경우에는 10m 이하일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와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 즉 이거는 지금 내와 구조일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와 구조. 이것도 아마 이게 10회에서 이 시험이 2차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0회 정도.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내와 구조로 되어 있고 벽이 없어요. 벽이 없을 경우에는 6m 이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거고 6m가 넘으면 각각의 건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벽이 없는 구조인데 10m니까 6m를 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거죠. 2번에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 이건 뭐 길이에 관계없이 다 하나의 건축물로 보죠. 지하보도 지하상과 지하가로 연결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지하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니까 면적이 둘 다 합해서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방 대상물, 즉 별개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경우는 요 1번하고 2번 꼭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63번 넘어가죠. 자, 63번은 요 우수 소방 대상물의 선정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될 수 없는 사람. 자, 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되죠. 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였는데, 소방기술사는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데, 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예요. 소방기술사 아니라, 뭐 박사가 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소방과 관련된 교육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다음 64번 가죠. 문제가 좀 아주 좀 엉뚱한 데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가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예요. 너무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합격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엉뚱한 데서 많이 내죠. 자, 이 소방시설법이죠. 자, 소방시설 관리업. 여러분이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할 수 있는 영업이 바로 소방시설 관리업이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관리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바로 요거 취소예요. 근데 관리사가 고의적으로 2개 이상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바보 아닌 다음에 이거 뭐 지금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죠. 자, 소방공무원 4년 이상 근무하고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년 이상이면 돼요, 이건. 3년 이상이면. 자, 시도지사는 재교부 신청 받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수첩을 재교부가 아니고 10일이 아니고 3일 이내에 재교부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죠. 자, 관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한정치산자라고 할지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지위를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기준 있죠? 여러분하고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 1명 이상. 자, 보조 기술 인력은 이제 2명 이상이죠. 그런데 보조 기술 인력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는 무조건 되고요. 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을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전기라든가 건축, 그 다음에 화공, 소방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산업 안전도 되죠. 그래서 이런 과를 나오면은, 전문대학 이상 나오면은요, 무조건 인정 자격 수첩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안전행정부, 즉 행정안전부죠.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다음 65번
소방시설법이죠. 자, 형식 승인을 반드시 요거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자, 거짓으로 형식 승인 받으면 취소해야 되죠. 자, 거짓으로 제품 검사 받으면 당연히 취소. 거짓으로 승인 받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요. 자, 이 거짓으로 이 점검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 요 자료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 법률에서는 중한 벌을 내려요. 다음 66번 넘어가죠. 자, 66번은 소방시설법이죠. 보시면은 소방시설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형식 승인 받지 않고 소방용품 제조한 거 굉장히 크죠.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방영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건 그 공사업법에서 우리가 벌칙을 정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사업법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다음에 4번 자체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이게 바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67번 넘어가죠. 자, 67번 마찬가지로 소방시설법이죠.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그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신청할 경우에 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2급은 경력이 없어도 되죠. 요 경력증명서는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나 아니면 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걸로 갖다가 교육받을 때 요 경력증명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2급이 아니고 이게 특급 아니면 1급 요놈이 바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인데 뭐 강습시간은 40시간,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거 맞고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부장 서장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요거 이제 법령이 이제 바뀌었죠.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없어요. 이게 이름이 변경됐어요. 이게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법령이 개정됐어요. 이 소방안전협회는 요건 사단법인이죠. 근데 요게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되면서 요거는 재단법인이에요. 승격이 된 거예요, 승격. 다음 68번 가죠. 자, 오염물 제조소인데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즉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자, 배출 설비를 신설할 경우에는 허가 받아야 되고요. 불활성 기체 봉입장치 신설 마찬가지로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탱크 전용실 증설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이 펌프 있죠? 펌프는 작죠? 그리고 중요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놈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제조소 등의 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우리 위험물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요건 여러분 10배, 100배, 150배, 그 다음에 200배. 그 다음이 바로 그 안반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그래서 10배는요, 제조소하고 요 일반 취급소죠. 100배는 이건 옥외 저장소, 150배는 옥내 저장소, 200배는 이건 옥외, 이건 탱크 저장소예요.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지정수량 10배, 제조소, 이게 맞는 얘기네요, 1번. 자, 옥외 저장소, 옥외는 얼마예요? 100배죠. 여기 틀렸죠. 100배, 50배가 아니고 100배. 자, 옥내 저장소, 옥내는 150배죠. 요 100배가 아닌 150이 맞는 거죠. 자, 옥외 탱크 저장소, 이러면 200배죠. 그래서 150배가 아닌 요 200배죠. 그래서 요 관계인이 예방 규정 정해야 하는 제조소,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요 6가지죠. 6가지는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염물 기능장 2차에서 면제를 받든 안 받든요,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능장 자격 되시면은 공부해서 취득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산업기사라도 꼭 보세요. 다 써먹어요, 여기저기서도. 자, 70번 나가죠.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 즉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이거는 탱크에 관한 거예요. 탱크의 그 안전성능 있죠? 이 안전성능 검사하고 요 완공검사, 요 2가지를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해당하는 거 찾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옥외 탱크 저장소, 탱크 저장소 저장 용량이 50만 이상이죠. 50만 리터 이상. 완공검사,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 2, 3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다음 71번 가죠. 이거는 그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관계 법령에 나왔네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 산화성 고체, 이게 인류죠. 육류는 뭐예요?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자, 유기 과산화물, 이거 오류죠. 질산 에스테르류, 이거 마찬가지로 오류죠. 히드록실 아민 염류, 이것도 오류죠. 그럼 당연히 3번이 이게 인류의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염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인류는 산화성 고체고, 분명히 요거는 그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아염과무 부질료죠.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지정수량은 5월 31일. 이게 500kg, 50kg, 이놈이 300kg, 과중이 1000kg죠. 위험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이 중크롬산 염류가 지정수량이 1000kg고 위험등급은 3등급인 인류염물이죠.
여기 여러분이 그 밖에 요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거 있죠?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골라낼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머리 글자 따서 과, 크, 아염, 퍼퍼차, 퍼퍼차. 한번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읽어보시면 기억에 좀 남을 거예요. 다음 72번 넘어가죠. 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소방청장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 맞아요. 소방청장은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이거 누가,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아니고 누가 해요?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수립해서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도지사한테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죠. 안전관리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 73번 가죠. 자, 다중이용업소법이죠. 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지하층에 설치된 이 다중이용업소에는 뭐를 설치해야 돼요? 간이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죠. 노래 반주기 등 영상 음향장치, 이게 어디예요? 유흥주점 아니면 노래 연습장업이죠. 여기에는 비상 배일 설비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 여러분이 점검하다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노래방 가면 뭐 있어요? 거기 보면 자탐 설비 있죠. 왜 그러냐? 감지기가 화재 감지하면 화면이 다 나가야 되죠. 즉 영상이 다 차단이 돼야 사람들이 음악이 안 나오니까 화재 난 걸 알아듣는 거죠. 경종 울리고 방송 나가면 영상이 정지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연습장에는 반드시 자탐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단란주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에는 피난 유도선 설치해야 되죠. 노래 연습장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보면은 다중 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해야 되는 요 안전시설 등을 보면은 소화기하고 자동 확산 소화기, 그다음에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요 다음에 그 영업장, 즉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 구조, 그다음에 요 산후조리업하고요, 이 고시원업, 여기는 무조건 간이 스프링 들어가야 돼요. 물론 스프링클러가 있으면은 당연히 면제가 되는 거죠. 권총 사격장의 영업장.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2차를 대비해서라도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다음 경보 설비 보면은요, 비상 벨 설비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요. 이 노래 반주기 등 영상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여기에는 자탐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해야 되고요. 피난 기구는요, 요 미끄럼대하고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설치된 게 뭐예요? 자, 가장 많이 설치된 게 이게 완강기죠. 다중이용업소에. 두 번째가 요 피난 사다리예요. 점검하러 가다 보면은 다 눈에 띄죠. 그다음에 요 피난 유도선 설치 대상이죠. 자, 피난 유도선은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장,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 그다음에 비디오물, 그다음에 복합 영상물,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여기에는 피난 유도선을 갖다 설치해야 돼요.
이에도 여러분, 요 비상구 반드시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아마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방관계 법령은요, 여러분이 2차에 점검 실무 행정 공부하는, 미리 해두면은,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2차를 여러분이 미리 대비해서 관계 법령을 미리 다 공부해 놓으시면은, 이 3과목은 아마 한 90점 이상 맞을 거예요. 자, 화재 회상 책임보험에 관한 건데, 옳지 않은 거죠.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 자, 한 명당 사망일 경우 손해액 지급하는 게 1억 원.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골절 부상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죠.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 그 증명서를 본부장하고 서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다음 75번 넘어가죠. 자, 75번은 화재 위험 평가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 자,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화재 위험 평가를 받아야 되죠. 자, 위험 유발 지수의 산정 기준 방법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거 맞아요. 자, 소방서장은 화재 위험 유발 지수가 C등급일 경우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C등급이 아니고 요거보다 아래예요. D등급하고 2등급일 경우에 조치명령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고요. 화재 위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6개월이에요. 상당히 중징계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재 위험 평가에 대해서 2차 실기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점검 실무 행정에서 화재 위험 평가 대상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화재 위험 유발 지수 A, B, C, D 2등급까지. 그 다음에 이 비고란도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요 관리사 시험은 비고 깨알 많은 글씨 요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